저는 발주자 입장에서 이거는 그 소프트웨어 분할 발주로 가는데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한 두 가지 정도를 제언을 드리려고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간의 그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분할 발주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과를 알아야 제가 뭘 제안을 할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분할 발주 연구의 경과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 개정되고서에 개정되기 전과 이후가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2012년도 5월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대기업이 참여를 못하고 그다음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면서가 사실 문제가 됐거든요. 법 이전에 그 흘러간 것들을 보니까는 그간에 이제 그 조달청에서 정보기술 용역 분리 분할 발주에 대한 방안과 그다음에 PMO 운영 체계에 대한 수립 연구 용역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 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그 지정부 쪽에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를 했고, 그 행자부에서 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그 감리와 PMO 제도에 대한 방안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 행자부, 직영부 쪽에서의 그 정보화사업 제도 변화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그 대기업 규제 강화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그 대기업 참여에 한 상호 출자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개정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2014년도 11월부터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한 것들이 한 2개 있고, 그 다음에 보도자료들이 쭉 생성이 됐습니다. 조달청에서 이제 보도를 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2015년도 11월에 그 지금 이번에 그 발표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분할 발주를 위한 요건 정의 및 기본석의 가시화, 개량화 방안 연구 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기타 연구로는 이제 그 찾아보니까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소프트웨어 사업 선진화를 위한 분할 발주 프레임워크를 2010년도에 연구를 해서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그 뭐 강국 아시아캐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는 근데 이제 분리 분할 발주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건 구매 쪽에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실증적 연구를 위해서 그 이제 많은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공정보화 전략 포럼에서 행자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 포럼을 가져갖고서 공공정보화 시장 선순환 구조 및 선결제 과제인 공공정보화의 그 현안 문제점들, PMO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분할 발주에서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서 공유를 한 거의 같은 공유 사항들입니다. 세 번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분할 발주 연구 내역에 대한 요약을 좀 했는데, 그 첫 번째 그 조달청에서 용역 나간 거는 말로는 그 분할 발주라고 됐는데, 이제 분리 발주가 주고 분할 발주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들이 3개 안을 만들어서 그 세 번째 안인 요구 분석과 기본 설계, 상세 설계, 기타 개발 테스트로 이어나오는 것이 분리 분할 발주 제도에 효율적이다고 대안을 만들어 놓고, 지금의 그 PMO하고 조금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게 분리 분할 발주의 그 효율적인 그 정보기술 용역 사업 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프로젝트 PMO를 조달청이 가져야 된다. 그 플랫폼을 그런 개념을 놓고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그 정책연구소에서 그 발표한 IT 그 서비스 산업 생태계 연구, 여기에 이제 분할 발주에 대한 이슈와 뭐 이런 면들을 정리를 해서 쭉 해서 정리를 했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그 역량에 대해서는 선도적 제도 시행을 해서 컨설팅 전문 인력이 자연스럽게 그 유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봤습니다. 조달청에서 이거하고 연관해서 4월 달에 그 미래창조부하고 조달청하고 정부 3.0 추진위원회에서 4월 중에 조달청 그 이발주 시스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서 그 발표된 내용이 그 시범 사업에 대한 결과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찾아봐도.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책연구소에 한 가시화 개량화 연구 보고가 있었고요. 저는 이제 이 앞에서 그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한 내용들과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놓은 내용들을 보고서 그 저희 이제 공공기관의 발주 역량에 뭐가 필요한가, 뭐가 어려움이 있나 이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2011년부터 그 현재까지의 연구 내역들을 쭉 보게 되면은 수주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일괄 발주체 SI 업체가 과다 경쟁 가격 덤핑으로 오는 것에 대한 하도급도 좀 막고 개선하고, 그 다음에 국내 소프트웨어 기술력에 대한 것들 분리 발주로 방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 가치화 계량화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발주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기획과 구현을 분할을 해갖고서 발생하는 기술 연속성에 대한 문제는 뭐 기획사업자와 개발사업의 PMO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으로 극복하겠다고 돼 있고, 정보화 영역이 부족한 발주 기관은 미래부와 조사청이 발주 지원 전문가를 전담 배치해서 지원하겠다고 정도로 요약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분할 발주지 공공기관 발주의 문제점이 이제 제가 예상하는 거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분할 발주에 따른 정보 사업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 역량과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예상이 되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분할 발주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사청에서의 그 PM하고 달리 정부 전자 사업 위탁 관리라는 건 전자정보부에서 PMO라고 저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PMO 인력으로 전문 인력을 대체하기에는 사실은 이제 짧은 사업 기간 내에 PMO 인력이 발주사의 개발 업무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근데 저 부분이 좀 이제 문제가 좀 굉장히 큰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그 저희 같은 기관에 경력사원이나 신입사원이 그 입사를 하게 되고 나면은 최소한 1년을 습득해도 사실 업무를 다 습득을 못 하는데, PMO 인력이 암만 그 이제 뭐 업무가 능통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업무를 습득해서 줬다가 PMO를 하기에는 저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는 이제 좀 숙제로 지금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발주에서 제일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분할 발주 시 이제 발주 담당 부서, 그러니까 정보화 부서를 얘기합니다. 이제 정보화 부서에서 설계와 검수가 과연 가능할까? 이제 설계는 한 거는 그 가능하겠지만은 설계한 거에 대한 검수는 과연 누가 할 것인가? 발주된 거의 그 검수는 마지막에 검수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 자료가 나오면은 그 자료를 정보화 담당 부서 외에 실무 담당 그 담당자들이 와서 정보화 담당 부서 사람들을 설명을 들어가면서 저거를 검수를 해줬는데, 중간에 덜렁 설계에 대한 거를 검수를 하라고 그러면 저 부분은 검수를 어떻게 되나.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역량의 제거 방안은 공공기관 대상으로 정보자원 조사를 먼저 좀 해보는 게 어떤가. 그 정보자원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분할 발주 대상 기관 수가 진짜 얼마가 되는지 먼저, 그 다음에 정보부서의 인력 규모 등이 얼마가 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조사를 해갖고, 이제 이게 조사를 하고 되면 지금 이제 뭐 공공기관이 다 포함하면 학교와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한 700여 개가 넘는 것 같은데, 과연 그 700여 개가 다 여기가 포함된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는 건지 이걸 좀 먼저 가려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 통합센터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정보화진흥원에서 정보통합센터처럼 공공기관도 통합을 해보려고 연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2006년도에 정보자원 조사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걸 해갖고서 자원 현황 분석을 해서 발표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처럼 분할 발주와 관련한 그 공공기관에 대한 거를 정보자원을 먼저 파악을 해서 과연 어떻게 돼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시아학회 논문에서도 이제 뭐 전국 746개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 분할 연구 효과 분석에는 이제 실증적 연구를 해서 저걸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 정도로 해서 뭐가 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이제 발주자의 역량입니다. 이제 수행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과연 이게 수행 능력이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와 개발 단계에서 설계의 발주 능력과 검증 능력,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의 발주 능력과 검증 능력을 봤을 때 수행 능력이 다 가능한 기관이 있을 거고, 저희 심사평가원은 저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할 때까지의 그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아까 제가 우려하는 이제 저 수행 능력이 발주 능력은 있는데 검증 능력이 없는데, 그 다음에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수행 능력이 전혀 없는데
이거를 나눠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이제 이것도 어떤 걸 좀 참고로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아까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각 기관에 2006년도부터 들이가서 기반을 닦기 시작했는데, 한동안 이걸 올리기 위해서 정보화진흥원에서 성숙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태 조사를 해서 계속 올려갖고서 어느 정도 됐는데, 요새는 이제 제가 이제 업무를 안 해서 그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그 능력에 대한 거를 먼저 검토를 해서 사업 능력의 수행 능력이 그 전체가 다 가능한 기관이라고 그러면 우선 시범사보다 집어넣고 시범사를 하게 되고 나면 소프트웨어 분할 발주하는 데에 그 탄력이 붙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수행 능력이 그 2와 3인 거는 어떻게 됐건 고민해 갖고서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제목을 그 뭐 재고 방안이라는데 재고 방안이보다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 숙제를 주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제 이걸 그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한 2년 동안에 그 김준영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그 김준영 연구원님 여기 연구원님들이 많은 그 자료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발판으로 해서 그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 방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발표를 했습니다.